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팬데믹 기간에 이 스몰 비즈니스의 어려움 참 말도 못할 정도로 엄청난데요.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문을 닫는 이 스몰 비즈니스는 과연 얼마나 될까? 오늘 그 소식을 좀 짚어보기로 합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 스몰 비즈니스와 관련된 통계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공식 기관에서 발표한 건 아닌데요. 네. 블룸버그 통신이 닷새 전 관련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블룸버그 통신에서 쓴 표현이 눈에 띕니다. 네. 스몰 비즈니스 수만 곳이 죽어가고 있다. 하. 그런데 어느 곳도 대학살을 트래킹, 파악하고 있진 않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로 비즈니스가 죽어가고 있는데 소수가 아니라 대규모 학살 수준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네. 이런 표현이 좀 섬뜩하기도 하고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대학살 수준인데도요, 공식적인 자료는 사실상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블룸버그 통신은 대기업들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파산하고 있는데 이건 대학살의 일부라고 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머지는 스몰 비즈니스라는 거죠. 그러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속 작은 곳들, 이 스몰 비즈니스들이 수만 개씩 사라지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네. 근데 스몰 비즈니스의 경우 대기업과는 달리 실시간 자료가 집계되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거의 없고요. 이거는 아무래도 스몰 비즈니스들은 부채가 없기 때문에 파산 법원에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은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는 뉴스가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반면 네. 그렇죠. 스몰 비즈니스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 수많은 스몰 비즈니스의 폐업은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미칠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네, 이 한인 사회에서도 사실 뭐 이름났던 식당이 뭐 오래된 전통을 자랑하던 식당들이 문을 닫았다라는 소식 같은 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소규모 비즈니스들이 문을 닫았다라는 소식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사실 그 수치가 엄청날 것이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럼요. 이 스몰 네. 비즈니스 수만 곳이 지금 사라졌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데 대략적인 수치는 좀 나와 있습니까? 네, 이게 6만 곳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이건 다름 아닌 리뷰 앱이죠. 옐프의 집계입니다. 어허. 지난 3월 1일부터 지난달 7월 25일까지 전체 8만 곳 이상이 문을 닫았고요. 이 가운데 6만여 곳이 이 로컬 비즈니스 아니면 로컬 기업들인데요. 네. 정확하게는 6만 150개였습니다. 네. 좀 더 충격적인 건 이 문을 닫은 6만여 곳이 전국 5개 지역 안에서 나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스몰 비즈니스 중에서도 파산 보호를 신청한 곳이 있긴 합니다. 미 파산 기관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스몰 비즈니스 800여 개가 챕터 11을 신청했습니다. 2020년 올해 이 수치는 작년과 비교해서 36%가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와우, 네. 전국의 5개 지역에서 문을 닫은 곳이 5만여 곳, 6만여 곳이 되는 거네요. 와, 전국적으로 따지면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 같은데 옐프에서요, 단순히 폐업한 비즈니스 수만 공개한 게 아니라 업종별로 또 나눠서 수치가 나온 게 있다고요. 네, 이 완전히 문을 닫은 스몰 비즈니스 6만 개 가운데 예. 업종별로 분류했을 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비즈니스는 아마 예상하시겠습니다만 바로 식당입니다. 네. 네. 식당 12,695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전체 45% 수준입니다. 네. 그 다음은 리테일, 소매와 쇼핑입니다. 7,881곳이 폐업했고요. 이건 예. 약 13%였습니다. 그 다음은 뷰티인데요. 그러니까 뭐 화장품 관련한 가게 비롯해서 미용실, 네일샵 같은 곳도 여기에 포함될 겁니다. 4,976곳이 클로즈했습니다. 전체 8%입니다. 예. 이어서 자동차 관련이었는데요. 3,594곳, 전체 6% 정도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벤트 플래닝, 행사 관련입니다. 2,451곳, 전체 약 4%였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말씀드린 것을 다 합한 정도만큼이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머지가 있습니다. 네. 그 외 기타 등등입니다. 네. 식당과 리테일, 쇼핑, 뷰티, 자동차
그리고 이벤트 업종에서 문을 닫은 비즈니스가 모두 31,597개거든요. 네. 근데 그 외 다른 여러 업종의 비즈니스 28,553개, 전체 47%였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스몰 비즈니스의 고충이 규모가 큰 것보다 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네. 챕터 11 신청은 비즈니스가 생존하는 데 시간을 좀 벌어주는데요. 네. 규모가 작은 경우 이런 엑스트라 시간이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어차피 수익을 창출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일부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은 파산하는 게 오히려 크레딧을 망치고 다음에 재건하는 데 있어서 기회를 없애는 등 더 힘들게 만들다고 여기면서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SBA에 따르면 실제로 파산 부른 비즈니스의 경우 나중에 론 신청했다 거부당할 가능성이 다른 데보다 24% 정도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은 가게 문을 닫은 명백한 이유가 수익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문을 닫게 된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평소에도 스몰 비즈니스가 살아남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SBA 조사 결과 창업해서 그 후 5년 동안 살아남는 비즈니스는 전체 절반 수준에 불과한데요. 근데 팬데믹이 이렇게 살아남기 더 힘들게 만들었죠. 네. 미 상공회의소는 지난달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여기서 보면 스몰 비즈니스 업주 58%가 영구히 문을 닫진 않을까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수익이 감소하는 데 따른 겁니다. 그렇겠죠. 전미 자영업연맹 NBIF의 지난 6월 조사에서 31%는 지난 석 달 동안 판매가 감소했다고 답했는데요. 작년보다 수익이 더 늘어났다 답한 응답자는 전체 7%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입법기관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번 팬데믹으로 인한 파산, 중소기업들, 소규모 기업들 이런 조그만 회사들의 파업은 좀 별도로 이렇게 취급을 좀 해주는 그러한 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를 들어서 이 파산을 하게 되면 이제 제일 두려운 게 크레딧이거든요. 크레딧. 네, 그렇죠. 소규모 기업들은 다 크레딧을 두려워하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소규모 기업들은 뭐 주인이 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네. 개인 크레딧도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것을 어떻게 이번 팬데믹 기간 동안에 파산한 사람은 뭐 어떤 좀 뭐 이 크레딧상으로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해주겠다. 이러한 입법도 하나 좀 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자, 뭐 이런 상황에서 스몰 비즈니스들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예 업종을 바꾼 비즈니스도 있다면서요. 네, 지난 10일 LA 타임스에 실린 한 스토리인데요. LA 한인타운 남서쪽 미드 윌셔 지역에 라브레 에베뉴 피코블로버드에 위치한 한 액세서리 가게가 있습니다. 퀸 부티크인데요. 네. 1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테이 앳 홈 명령이 내려졌던 지난 3월 다른 비즈니스들과 마찬가지로 문을 닫게 되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됐고요. 근데 8주 후에 에릭 갈세트 LA 시장이 그 마더스데이를 앞두고 꽃 도매 영업을 허용한 뒤에 꽃가게 그 소매 업소들의 오픈도 허용했죠. 네. 이때 부티크는 그 플라워 팝업 스토어를 하기로 변신했습니다. 예. 당시 꽃에 한 $500 정도 투자해서 36개 부케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안전수칙 다 잘 지켜가면서 그러니까 길가에서 그런 마스크 끼고 예.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꽃을 판매했는데요. 어허. 여기서 $1,000를 그날 벌었다고 했고요. 하루에 네, 그리고 괜찮네요. 나중에 보니까 요즘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하우스 플랜트가 굉장히 인기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집에서 식물을 키운다는 거죠. 네. 그런 소식을 접하고 아예 이쪽으로 비즈니스를 전환시켰습니다. 액세서리 판매하는 대신에 네. 하우스 플랜트를 판매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 같은 거 많이 활용해서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다 하는데요. 결국은 장사가 꽤 잘 되는 업소로 LA 타임스에 실렸습니다. 네. 그래서 변화에 요즘 같은 때 아무래도 잘 적응해야 한다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한 분이 댓글을 올려주셨는데 세탁소도 지금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요즘 같은 세상에
옷을 뭐 잘 차려 입고 어디 나갈 데도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세탁소에다 옷을 가서 이렇게 좀 클리닉을 맡기는 사람도 없을 거라고요. 재택근무가 또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탁소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걱정이 많으실 텐데 지금 우리 박형규 기자가 얘기한 대로 뭐 좀 뭔가를 좀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 뭐 이런 아이디어도 좀 한번 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살아남기가 너무 어려운 시즌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아마 제일 힘들 거예요 요새.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형경 기자였습니다.